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취업을 미끼로 한 알선 사기가 늘고 있어 취업 준비생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을 맞아 국내에 산재한 각종 연기금을 전북 혁신도시로 직접화시켜 운용 효과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무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취업 알선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이 더욱 절박한 청년 구직자들이 범행의 주요 표적입니다. 암울한 청년 현실을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특히 나빠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27살 임모 씨는 얼마 전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의 지인 48살 박모 씨가 입사시켜주기로 한 직장의 학력 기준이 고졸이었던 까닭에 자퇴를 한 것인데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습니다. 박 씨는 있지도 않은 인근 자동차 공장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지인 관계다 보니까 설마 이 사람이 날 속이겠느냐, 혹시 취업이 안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믿음 때문에. 지난달엔 자녀 취업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전주시 의원 64살 설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설 씨는 시장에게 부탁해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뒤 현금과 상품권 1,2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취업 알선 사기가 실업률 상승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파견 직종의 취업을 알선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신종 수법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로비 등을 이용해 취업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례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에 취업 사기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기업도 채용 절차를 투명히 해 구직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국민의당을 끝으로 대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간 각 당 후보들이 제시한 전북 관련 공약과 관심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선출된 안철수 전 대표는 전북과의 관련성이 적지 않습니다. 18대 대선 100일 전쯤인 2012년 9월,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전북에서 30%를 넘는 지지율로 1위를 달렸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전북에서 기록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 전 대표는 전북 방문 때마다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전주가 그리고 또 전북이 바로 국민의당 시작한 곳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루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 대한 관심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내건 전북목 찾기를 그대로 받아 안겠다고 자세를 낮춘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되어서 풀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북과 관련은 없지만 출마를 결심한 뒤 새만금을 찾아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새만금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답게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는 버스 노조 현장을 찾아 격려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민연금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금융타운 조성이 큰 관심사인데요. 우체국보험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연기금을 전북으로 직접화하는 게 더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550조 원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은 금융도시로 내딛는 첫발입니다. 도는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300개 투자운용사들이 입주할 금융센터를 건립해 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제 금융센터를 건립을 해서 연구기관과 거래소, 금융대학원 등을 신설하여 그쪽에다가 입주시킬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각종 연기금의 후속 이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우정사업본부, 예금과 보험 등 적립된 기금이 110조 원에 이르는데 기금본부처럼 자금 운용 조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총 자산 29조 원의 교직원 공제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본사가 나주와 제주 혁신도시로 내려갔지만 기금 운용 인력은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조 단위 연기금을 운영하는 기금 조직만 국내에 수십 개에 이르지만 각자 운영되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공제회나 경찰공제회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십 개 연기금 운용 조직을 가능한 모두 혁신도시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고객 유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 전주에 모이면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고급 인재를 채용하거나 다양한 투자 전략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기금본부 이전이 지난 대선에서 지역의 최대 이슈였다면 이번 장미 대선에서는 모든 연기금을 집적화시키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새로운 대선 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시청자분들 내일 나무 심을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내일은 1940년대 제정된 뒤 72번째를 맞는 식목일입니다. 그 당시에 나무 심기 가장 적당한 날을 골라 식목일을 정했지만 그간 기온이 오르면서 이젠 날짜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전주 지역의 식목일 평균 기온은 10.8도. 식목일이 제정됐던 1940년대보다 무려 2.5도나 상승한 기온입니다. 70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나무의 생장을 좌우하는 땅속 온도 역시 10년간 3.5도나 상승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은 일주일 이상, 땅속 온도는 무려 10일가량 앞당겨진 건데요. 그래서 식목일을 많이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순부터 나무를 심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완주의 한 나무시장. 식목일을 하루 앞둔 나무시장에 가보니 손님들은 자취를 감췄고 묘목도 거의 다 팔려나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이미 지난달 나무 심기를 마친 겁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살구나무엔 벌써 꽃이 폈습니다. 이처럼 잎이나 꽃이 핀 상태에서는 옮겨 심었을 때 자칫 나무가 시들 수 있습니다. 뿌리가 활착 되기 전에 잎이 피면은 증발작용이 많아서 양분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뿜어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나무 심는 적기가 언 땅이 녹고 싹이 트기 전인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로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도 3곳을 제외하고는 올해 식목일 행사를 이미 치렀습니다. 환경단체도 9년째 기존 식목일을 20일가량 앞당긴 이른바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기 가장 적당한 온도가 묘목에 싹이 나기 전 6도씨 전후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4월 5일이라는 날짜가 기온이 점점 12도, 10도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날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식목일 날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들어섭니다. 수상 태양광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에 설치되며 5,6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2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군산시는 민간 투자사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며 수상 태양광은 올해 말 완공됩니다. 국민의당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자당 의원의 비리로 치러지는 전주 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직을 역임한 김희재 후보를 사실상 내천한 뒤 이상직 전 의원 등이 유세를 함께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무소속 후보나 친분이 있는 인사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개발 보급을 특히 강조합니다. 당연히 연구개발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포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쥐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숙성 마늘을 먹이고 한쪽은 먹이지 않습니다. 마늘을 먹인 쪽의 운동 능력이 65% 향상되고 피로물질 생성은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난 3년간 쏟아부은 예산은 3억 원에 이릅니다. 마늘이 그동안 피로 개선이나 자양 강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숙성 과정 중에 생성되는 좋은 기능성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하지만 이미 항암 항산화 효과까지 입증된 마늘의 효능은 학계에 무수히 보고돼 있고 동물이 아닌 인체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60도의 전기밥솥에서 15일 이상 숙성했다는 숙성 마늘은 이미 흑마늘이라는 이름의 엑기스나 진액고로 상품화된 지 오래입니다. 오래전부터 원기를 보하는 강장제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에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처럼 상식의 재확인에 그치는 연구가 이번 연구뿐만이 아닙니다. 인삼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동충하초가 감기 예방에 좋다는 인터넷만 뒤져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전통 한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규명이 돼 있겠지만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조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되지도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되지도 못하는 농업연구. 농진청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범인 은닉 혐의로 전북경찰청 전 경찰관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7차례에 걸쳐 수사용 휴대 단말기로 20대 내연녀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로 오피스텔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내부공사 입찰에 8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늘 마감한 새만금 내부공사 4개 사업에 모두 82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바이오 작물 시범단지 입찰에만 30개 업체가 몰렸습니다. 주택가와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을 만든 뒤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10년 넘게 악취와 폐수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불법이 적발됐다며 비료 공장의 폐쇄와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전마을은 지난 2012년부터 주민 12명이 암으로 숨졌으며 현재 5명이 투병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는 경찰 스스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면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무관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 양극화가 심화하고 가계빚이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목적으로 한 스마일 만원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차기 정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목숨을 끊은 여고생의 산업재해 인정을 시민단체가 촉구했습니다. LG U+ 실습생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숨진 홍모 양이 해지 방어 부서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감정 노동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석유류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1%나 올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